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템바징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하였는데요. 저희 오 대표님께서 템바징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템바징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템바징크는 동국 자재도 있고 포스코 자재도 있는데, 포스코 이 색상을 쓰고 싶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색상과 이제 디자인 따라서 이제 브랜드는 정해지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유효 폭은 재실 때는 여기 턱 튀어나온 부분에서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딱 재시면은 315가 유효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창문 윗부분까지 지금 시공이 끝나셨다면 판을 시공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재는 필름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필름을 다 뜯어놓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재단을 하실 때 쇳가루가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쓰실 때 뜯으시고, 재단해야 될 판은 재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름을 뜯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필름은 차분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천천히 뜯으세요. 그 다음에 시공을 하실 때는 이렇게 꺾인 부분이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뭉툭하게 끊어진 이 부분, 놓으시고 쭉 안으로 최대한 좀 집어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골에서 끊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죠. 최대한 좀 이게 이렇게 넓게 나와버리면 이 전체적으로 이 후레싱이 넓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집어넣어서 최대한 이 폭이 후레싱 끝까지 판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서 시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를 박으실 때는 이 날개에서 넓적하게 빠진 이 부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는 이 중간에 지금 하지가 안 들어와 있지만, 하지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다면 여기도 박으시고요. 여기도 하지가 있다면 여기도 박으시고. 필름은 차분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천천히 뜯으세요. 자, 그럼 다음 장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딱 대시고, 지금은 뭐 판이 짧아서 한 방에 지금 꿰면 끼줄 수 있지만, 우선 처음에는 밑에 부분부터 이제 이렇게 딱 당겨서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잡으시고 한번 당겨서 딱 걸어서 완벽하게 걸렸는지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딱 걸렸다면 이제 날개 부분에 다시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요 하부 같은 경우는 골 사이사이 안 박아줘도 되나요? 네, 안 박아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좀 뭔가 평이 안 맞아서 뜨는 부분이 있다면은 밑에 부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더 박아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창문이기 때문에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재단하실 때는 노트에다 그림을 그려서 자르시는 게 우선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재단은 요 날에서부터 요 벽까지 재시는데요. 벽보다는 한 0.5cm 정도 짧게 재셔도 상관은 없어요. 130, 요 폭은 130이고요. 높이는 890. 그러면 판이 들어가는 부분을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판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이 부분이 밑부분이고 저쪽 부분이 윗부분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좀 인지하신 다음에 자르셔야 판 한 장이라도 덜 버리실 수가 있어요. (890)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890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길이 130 표시해 주시고요. 여 밑에서 1640 잡으시면 됩니다. 1640 해주셨으면 이렇게 좀 평평한 거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1640 잼 부분부터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 부분 890 표시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분으로 튕기시건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골 바로 옆부분이라 그럼 표시하지 않고 바로 좀 자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그라인더로 이제 커팅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이 부분을 다 욕심내서 자르시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윗골만 다 따내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안에 골만 따내시면 전체적으로 잘리니까요. 이렇게 윗골만 우선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은 안골은 자른 부분 표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드디어 다 잘랐습니다. 이게 템바가 네. 저희가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가능하겠네요. 이게 소리 엄청 많이 나네요. 아, 이게 골 때문에 좀 자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자분도 다 가능하세요. 초보자분들 이거 하시면서 우리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뜯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셀가루가 최대한 좀 덜 묻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우선 이제 이렇게 되셨으면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파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뭐 가위로 파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신 다음에 이렇게 따야 되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요 골과 요 골 사이가 35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보시면은 1.5. 그러니까 2cm를 파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커팅 하셨으면 이제 골이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하고 창문이 이제 요 라인은 따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도 수평은 좀 잘 봐주신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자를 한번 대 보시고 안 맞으면 이렇게 맞는 상태로 조금씩은 움직여지니까요. 수평은 맞추셔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아주셨으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2장 이렇게 하셨을 때 지금 딱 90 나오는데 한 1cm 작게 잘라주셔야 돼요. 892장 그 다음에 332장 이렇게 자르고 뵙겠습니다. 자, 이제는 절단해온 템바징크를 위아래로 붙이겠습니다. 짧으니까 잘 껴지네요. 네. 역시 짱짱하네요. 여기서 하지를 1m에 하나씩 박아주나봐요. 그죠. 1m에 하나씩만 박아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이따 박을 건데 창문이 어차피 내려와서 3cm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피스는 좀 더 박아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짱짱하겠네요. 네. 피트 받기 힘드셨나봐요. 좀 길게 자르셨네요. 자, 이렇게 아까 수평자를 대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장으로 다시 합쳐져서 가야 돼요. 네, 22.5, 22.5. 정확하네요. 네, 사이즈가 수평자가 이렇게 해야 사이즈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이제 판을 붙여놓고 나셨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낭창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짧은 판들이 특히 좀 낭창거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안쪽에다 피스를 박아주셔도 이렇게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낭창거리는 부분들에 몇 개씩은 좀 박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네. 피트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좀 안 보이는 위치에다 좀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어차피 창문 후레식이 들어가는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 재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걸어서 이 창문 후레식 안쪽에서 조금만 더 바깥으로 나가게 하니까 190으로 해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에 890. 이제 재단은 끝냈고요. 이제 필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공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예, 1m 하나씩. 맞습니다.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쪽 코너 프레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말씀드렸던 3번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너 후레싱을 하실 때에는 커팅이 밑에 부분보다 위쪽은 겹쳐가거나 아니면 마무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윗부분이 잘릴 수 있게끔 계산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1980 표시해 주시고요. 표시된 부분 재단하겠습니다. 얘는 오징어가 반쪽만 있네요. 네네, 이쪽은 껴지는 부분이 한쪽 있고 반대편은 다른 제품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덧대는 시공이기 때문에 이쪽은 접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도 코너 위쪽에다 대시고요. 수평 대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이쪽 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저 부분으로서 틈이 없네요. 네, 그리고 울지도 않게끔 이렇게 각도를 줘줘야 이 부분이 이렇게 울거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는 65도인가요? 45도인가요? 네, 45도. 45도 정도, 네, 한 15mm에서 20mm 정도 이렇게 접어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은 수평자 대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니까요. 마지막 코너 부분 만약에 수평 안 되시고 하실 거면은 저 끝에다 밀어 넣으시고 여기서부터 지금 170이 나오시면 아, 요 후레쉬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170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네.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다 박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수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고정을 시켜주셔야 되니까요. 이런 데는 살살 찌그러지지 않게끔. 네. 꺾인 각이 살 수 있게 네. 그 정도까지만 박아주시네요. 이 정도까지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판 재단해서 붙이고 창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은 붙이시는데요. 마지막 장은 끼기 전에 이 안쪽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이 골 하나가 마지막 장에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마지막 골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비를 좀 타는 경향이 있어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 골이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빗물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요 정도가 사이즈라도 좀 늘려서라도 이 골은 살려주신 다음에 하셔야 좀 누수에 가장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좀 더 크게 잘라서 패를 접어줘야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 부분 마감 처리가 약간 뜨는 부분은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안에 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비가 글로 들어가도 벽으로 타지 않고 밑으로 바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피스를 고정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아래 고정해 주시고 좀 노출되더라도 피스를 박아 주셔야 됩니다. 네, 우선 창틀 시공 전에 이 부분은 또 까먹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쪽 끝을 재단을 하고서 이렇게 남은 판이에요. 이제 이 판을 재단하고, 그럼 이 판을 그냥 다 버리지 마시고 반대편을 시공하실 때는 처음에 스타트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판을 쓰시면 여기서 걸어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장만 더 붙여보고, 이게 만약에 네. 이렇게 끼게 되면 네. 일로 물 들어가면 물 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골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골이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로는 물이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가죠. 확실합니까? 네네.
여기 짱짱하구나. 이런 식으로 스타터 장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이 판을 버리지 않아도 되네요. 네네. 이렇게 자른 부분은 스타트판으로는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쪽부터 다시 끌고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좀 자재를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